15 나이에 왕비에 책봉된 후 18 나이에 남편을 잃고 노비의 신분이 된 비운의 왕비가 있습니다. 단종비 정순 왕후인데요. 평생 단종을 그리며 홀로 외로이 살던 그녀의 일생이 서사무용극으로 부활했습니다. 아름다운 몸짓으로 다시 살아난 정순 왕후, 오늘 문화양에서 만나봅니다. 정읍시 산회면 김동수 가옥 옆에 자리한 권범 문화예술원. 전통문화예술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작년 6월 문을 열었습니다. 한옥이 자리한 너른 마당은 공연을 열 수 있는 무대로 바뀌었는데요. 이곳에서 지난 5월부터 서사무용극 하늘연인이 공연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이 되면 권범 문화예술원은 야외 공연장으로 변하는데요. 한옥 자체가 무대 배경이 되는 한옥 자원 활용 야간 상설 공연이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옥 자원 활용 야간 상설 공연은 전라북도만이 있는 특색 있는 사업입니다. 전주, 임실, 남원, 고창 그리고 정읍까지 5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마다 관광객을 유치하고 머무르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문화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답답한 이런 큐브 공간에서 벗어나서 한옥이 배경이 되는 이런 야외에서 공연하는 것들의 또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극장에서 답답했던 그런 것들을 떨치고 하늘을 보면서 바람을 느끼면서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공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사무용극 하늘연인은 조선 제6대 왕인 단종애비 정순 왕후의 비극적인 일생과 단종을 향한 일편단심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순 왕후는 단종이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죽음을 맞게 되자 노비로 전락해 힘든 삶을 살게 되는데요. 하늘연인은 그런 그녀의 한많은 인생을 춤과 노래, 연기로 담아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정순 왕후의 이야기를 담았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순 왕후의 이야기를 담은 건요. 여기 정읍 산회 이 옆마을 칠보에서 단종비 정순 왕후께서 태어나셨어요. 사실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공간은 그 권범문화예술원으로서 작년 6월 3일에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야간 상설 공연에 굉장한 매력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정순왕후의 일대기를 또 단종과 짤막한 삶을 살면서 너무 힘들게 사셨던 그분의 그 삶을 서사무용극으로 좀 꾸며보고 싶은 생각에 그 야간 상설 공연에 도전을 하게 됐죠. 무용극이라면 잘 아는데 이 서사무용극이라는 장르는 좀 생소합니다.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되게 연극 같은 것은 대사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무용은 아무리 봐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사실 옛부터 우리 민족이 춤과 노래와 이런 삶 속에서 살았던 우리들인데도 우리는 무용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춤, 대사, 또 연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함축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무용극으로 꾸며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한국무용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어렵게만 느껴졌던 그런 무용극을 극으로 만들어서 또 많은 분들에게 서사무용극을 통해서 정순왕후를 표현해보고 싶어서. 오늘은 어른이 가신 날입니다. 3년 보위에 앉으시사 하늘과 땅을 본받고자 하셨던 분 단종
허나 미친 돌개바람 불어 꽃창도 내기 전에 꺾이시는 가엾은 나의 눈. 정순 왕후는 생을 마감하는 82까지 단종을 그리며 살아가는데요. 극은 노황후가 된 정순 왕후의 시선으로 전개됩니다. 어린 조카인 단종을 폐위하고 무력으로 왕위에 오른 세조. 반대 세력들이 단종을 복위시키려 하자 결국 단종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물러가거라. 얘가 어디라고 잡것들이 나타나느냐? 큰 물러가! 뭐하느냐 금부도사? 당장 영월로 가라. 가서 시행하라. 왕이 된 지 3년 만에 세조에게 왕위를 물려주지만 결국 세조에 의해 17 나이에 목숨을 잃은 단종. 15의 단종을 만나 18에 홀로 된 정순 왕후. 왕비에서 군부인, 다시 노비로 신분이 강등됐지만 일평생 남편에 대한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데요. 이 피, 님의 몸이 부서져 떨어지는 이 피. 그녀의 애틋한 사랑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몸짓, 연기로 녹여 관객들이 이야기에 쉽게 빠져들도록 했습니다. 정순왕후께서 정말 무엇을 표현하고 무엇을 나타내고 싶어 했을까?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끝에 어떤 그분이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에 사실은 작가분을 굉장히 많이 졸랐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 강조해 주세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작가분하고 저와만이 알 수 있는 이런 이야기인데 작가분한테 제가 요구했던 부분이 사실은 그 노황후 역할을 이제 더블 캐스팅이거든요. 이제 하반기 때는 이제 제가 노황후 역을 할 계획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노황후 역할을 하면서 입으려고 생각했던 그 의상을 작가분 그 이제 그 글 쓸 때 작가분 방에 그걸 놔드렸어요. 그리고 이걸 보시고 제가 원하는 게 이런 겁니다. 또 이런 글을 써주세요라고 이제 요구를 하면서 제 의상을 이제 작가분 글 쓰는데 놔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사무용극의 제대로 된 표현력, 정순왕후께서 정말 그 무엇인가 나타내고 싶어 하셨던 부분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넣어봤던 것 같습니다. 저 소쩍새 소리, 영월 자귀류에서 님의 고단한 외로움을 살찌게 한 저 소리, 우리 아직 어릴 적 사랑의 무늬를 짜주었던 그리움의 소리, 짧았던 인연, 끝내 맺어지지 못한 그녀와 단종의 사랑은 노황후의 꿈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달콤한 꿈에서 깨면 노비의 고단한 삶과 마주해야 했던 정순왕후.
비극을 바꿀 수 없는 그녀의 현실이 관객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촛불로 연명하시는 게 너무나도 서럽고 서럽습니다. 이 한 몸 부지하자고 쪽물을 드리는 게 아니니라. 가시넝쿨 손이 햇빛 잘랐던 그 해를 잊었느냐? 검은 해 떴고 검은 비 내렸던 그날을 하나 잊었다 이 말이냐?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서사 무용국으로 진행되는 하늘 연인. 대사에 맞춰 펼치는 무용수들의 연기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배우들 모두 몸의 움직임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연기를 선보이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 무용 전공들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서사 무용극이다 보니까 연기며 뭐 노래며 하는 역할들이 참 많은데 어떻게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제가 이제 연기 쪽은 한 번도 공부를 해보지 못해서 연기를 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이제 무용은 춤으로써 이렇게 관객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건데 연기는 이렇게 대사 전달 정확히 해야 하고 일상 행동으로서 이렇게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전달을 해야 하는 약간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자꾸 춤을 추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그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수양의 연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연구도 좀 많이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추긴 했어요. 그 단종과 정순 왕후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내가 무참히 밟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고요.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 이제 말로 표현을 하면서 연기를 하면 좀 쉬울 텐데 이제 그 녹음되어져 있는 그 소리에 맞춰서 연기를 해야 되니까 조금은 좀 어렵고 어색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떠신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무용을 전공하기도 했지만 연기도 전공을 해서 연극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차라리 저 같은 경우에는 대사를 직접 했으면 이 말에 따라서 감정도 같이 가고 표정도 동시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수월한 면이 있었을 텐데 이 대사에 녹음된 대사에 맞춰서 몸짓과 표정으로만 연기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관객들한테 감정을 제대로 전달해주기 위해서는 일상 연기보다는 표정을 좀 더 과하게 써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단종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장면이 있으면 제가 느끼는 거에 비해서 10배로 더 표정을 과하게 써줘야 관객들은 그게 슬픔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표정 연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연극 무대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느끼는 대로만 연기를 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얼떨떨한 표정 이렇게만 나온다면 무용 서사극에서는 좀 더 표정 연기로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몸짓을 많이 사용해서 미간 정도의 표정을 좀 더 과하게 찌푸리는 정도로 슬픔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좀 더 애절하게. 저희가 앉아서 연기를 하지만 그 독백으로 그다음에 성우들이 그 대사 연기를 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대사를 안 외우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사를 다 외우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속으로도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관객들한테 얘기를 할 때도 관객들 눈을 맞추면서 내가 얘기하듯이 그냥. 네. 이번 공연에서 눈에 띄는 건 미디어 파사드입니다. 조명에만 의지하는 무용 공연과 달리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 배경을 만들고 인물의 감정까지 표현해냈습니다. 공연 전체를 아우르는 또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미디어 파사드를 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예, 뭐 미디어 파사드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건물 외벽을 비추는 영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한옥에다가 그 일대기의 배경이 되는 그림들을 넣으면서
장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입체감을 살려내고 그리고 자칫 밋밋할 수 있는 공연에 입체감을 주어서 여러 가지 다용도의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출가로서 이제 어떠한 영상을 넣어야겠다는 그런 밑그림이 이제 좀 서서히 잡히셨을 것 같은데 어떠한 영상들을 담으셨나요? 예, 저희 공연을 보면은 10가지 정도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각의 시대 배경이나 그리고 주인공 혹은 출연진의 감정가에 상응하는 혹은 그것을 증폭시킬 수 있는 그림들을 뒤에 계속 배치를 했습니다. 이 미디어 파사드의 도움이 전환의 역할 이상의 여러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속세와 인연을 끊고 비구니절에 들어간 정순왕후. 그곳에서 단종의 극락왕생을 빌며 여생을 보내는데요. 그녀의 기구한 운명은 승무부터 살풀이, 한량무까지 다양한 장르의 춤으로 표현해 감상하는 즐거움을 더합니다. 이젠 아냐? 그냥 중이야. 비구. 홀로 남은 뒤 양반들의 치근거림을 견뎌야 했던 정순왕후. 치욕적인 상황에서도 단종에 대한 굳은 절개와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지켜내는데요. 헤어진 지 꼬박 65해. 이제는 82살의 백발노인이 되어버린 날. 행여 당신이 알지 못할까 하는 것뿐입니다. 비운의 왕비로 기억되는 정순왕후의 삶과 사랑을 그린 하늘연인. 극을 통해 정순왕후의 인생을 함께했던 배우들에게도 그녀의 지고지순한 사랑은 큰 감동으로 다가왔는데요. 정순왕후와 이제 단종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 극인데 그 연기하는 또 소감이 또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좀 제가 처음에 이 대본을 접했을 때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이 정순 왕후의 절개였어요. 그런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요즘 시대에 따라서 사랑의 모습도 많이 변하듯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만나고 헤어지고 그런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도 정순 왕후는 64년간이나 단종에 대한 그런 충절, 절개를 지켜오면서 생을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제 자신에게 다시 되짚어봐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했고 정순왕후를 직접 연기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왕비같이 안 살아봐서 왕비가 어떤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찾아보고 황후의 그 몸가짐이나 황후의 그 표정이나 황후의 그 걸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이 작품에 참여를 했는데 그래도 그 보신 관객분들이 많이들 이렇게 우아하게 봐주시고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왕후 맡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요, 공연 전에 다림질을 하면서 마음가짐을 좀 정갈하게 한다고 들었어요. 특별한 뭐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노황후지만 그래도 그 기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옷에 먼지나 아니면 옷이 이렇게 쭈글쭈글하고 한 옷을 입고 이렇게 공연에 임하면 그 별건 아닌 것 같지만 그 기품 같은 거에서 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사소한 거에서도 그 보시는 관객분들한테 기품이나 그 우아한 것들, 그다음에 정순왕후의 인품 같은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름대로 제가 그 노력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공연에 대한 애정만큼이나 관객에게 쏟는 정성 또한 남다른데요.
공연 1시간 전 찾아온 관객들에게 국수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자생차 산지인 정읍에서 직접 덮근 차를 시음하며 고즈넉한 공연의 밤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별채에 딱 들어서면 저희가 이제 평상에 개다리 소반에 그 식용꽃이 올라가 있는 그런 국수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정순왕후께서 당신이 살아생전에 마지막 남편의 제사를 지내는 날, 옛부터 국수는 옛날에는 굉장히 그 귀한 음식이었잖아요. 어려운 음식이었고요. 그래서 내 남편의 제삿날 오신 여러 손님들께 국수로 아주 따뜻한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채에 들어오시면 그 평상의 개다리 소반에서 그 식용꽃이 올라가 있는 아주 귀한 국수를 받고, 또 사랑채 이제 마당에 들어서면 이제 정읍에 자생차 시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달빛 아래 이제 공연을 보러 가는 그런 마음 자세로 이제 그 별채 이제 사랑채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기다리고 있다가 8시가 되면 이제 정순왕후를 안채에서 만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 공간을 최대한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런 공연을 보시고 정말 처음 받아보는, 우리가 공연에 와서 돈을 주고 받다라는 것보다도 정말 이곳에 와서 대접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가게끔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정순왕후의 이야기를 그려 공연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서사무용극 하늘연인. 최근에는 단종비 정순왕후의 묘가 있는 남양주시에 초청돼 관객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왔습니다. 권력의 암투 속에서 어린 나이에 생을 달리한 단종. 그런 그를 80이 넘은 나이까지 그리워하며 사랑을 지켜낸 비운의 왕비 정순왕후. 못다 이룬 그들의 사랑을 아름다운 한옥 무대로 옮겨온 서사무용극 하늘연인. 깊어가는 밤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순왕후와 그 다음에 단종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이 스토리가 같이 연계가 되면서 전통춤과 창작춤이 같이 우리 이 스토리와 같이 잘 비벼져 있는 아주 좋은 공연이기 때문에 많이들 이렇게 와주셔서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많이 볼 수 없는 그런 새로운 공연이라고 생각해요. 주제 자체도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한 사람에 대한 절개와 사랑 이야기, 그런 것들이 많은 감동을 전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하늘연인 많이 사랑해주세요. 정순왕후의 굴곡진 인생을 그린 서사무용극 하늘연인. 공연으로 잘 다뤄지지 않던 정읍 출신 정순왕후의 이야기를 새롭게 발굴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또 단순히 보고 즐기는 공연이 아닌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를 다시금 되새겨볼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작지만 큰 의미가 되고 있는 하늘연인, 꼭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